우즈베키스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대 실크로드 전통이 소련 시대의 기이함과 현대의 놀라움이 어우러집니다. 거의 모든 차가 쉐볼렛인 이 나라에서 결혼식이 거대한 솥에서 요리되고 금리가 저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1.5영 달러의 카푸치노에 400달러 미만의 임대료, 그리고 르네상스 이전보다 더 오래된 증기 목욕탕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비즈니스와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은 매 순간 우리의 기대를 놀랍게 만듭니다. 여기 기대를 뒤엎을 15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건조한 지역 깊숙한 곳에서 여름 기온이 화씨 104도를 넘는 곳에서도 전통적인 온천 목욕인 하몸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크족에게 목욕은 단순한 신체 청결을 넘어서 영적 재충전을 의미합니다. 이 관습은 여행자들에게 휴식과 의식을 제공했던 실크로드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카라와 사마컨드와 같은 도시에는 보조리 코드 해모맘, 곽쿵작 해모맘과 같이 6세기 이상 운영된 가장 오래된 하몸이 있습니다. 이 목욕탕은 도명 석조 건축으로 되어 있으며 천장 계구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햇빛이 들어오고 뜨거운 물과 함께 허브의 향기가 수증기 속으로 퍼져나옵니다. 일본식 사우나의 조용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와는 달리 하몸은 사교적이고 활기찹니다. 남성들은 종종 가족 사업이나 정치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들은 레시피, 결혼 계획을 교환하거나 실크 직무를 고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지역에서 신부들은 결혼식 전에 어머니와 함께 하몸을 찾는 일이 여전히 일반적입니다. 조상 숭배 위식은 불행을 씻어내고 새로운 장을 명확하고 평화롭게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단지 변하지 않는 의식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무슬림 사회에서 현대 성역할에 대한 당신의 고정관념에도 도전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보수적인 무슬림 국가로 여겨져 여성들이 침묵하고 베일로 가리고 남성에게 순종적이라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있지만 실제로는 특히 타슈켄트 같은 도시에서는 여름철 경험이 매우 다릅니다. 여성들은 기온이 화씨 104도, 약 섭씨 40도를 넘어도 청바지, 치마, 티셔츠, 가벼운 탑을 자주 입습니다. 전통 위상인 자수 드레스나 머리 스카프는 일상생활에서는 아니라 결혼식, 종교 행사 또는 국가 기념일에 착용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기업을 이끌고 대학에서 가르치며 기자와 정부에서 일하고 때로는 남성팀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에서는 남성들이 여전히 자리를 양보하거나 가방을 들어주는 전통적인 예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성에 대한 구식 관점이 아니라 문화적 존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여성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의원석의 약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정치적 대표성에 있어 구소련 공화국 중 벨라루스와 라트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러시아 약 9.8%보다도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여성들이 외국인과 데이트하거나 결혼하는 경우가 더 흔해졌습니다. 데이트가 사회적으로는 이제 더 쉬워졌지만 결혼의 법적 절차는 여전히 더 복잡합니다. 여전히 전통은 깊게 뿌리박혀 있으며 모든 전통이 현대 법률 시스템과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종교 관습과 국가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될까? 주목해보자. 국가법에 따르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불법이다. USB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한 남성이 2명 이상의 여성과 공동주택에서 동거할 경우 전통적인 이슬람 결혼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혼이더라도 관리적 처벌이나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타슈켄, 사마르콘, 그리고 부카라와 같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일반적으로 거부된다. 그러나 일부 농촌 지역과 보수적인 커뮤니티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이슬람법은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약 90%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공식적으로 세속 국가이며 국가법이 우선한다. 일부 남성은 여전히 이슬람 관습에 따라 비공식적인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결혼식은 종종 가족, 친구,
때로는 이맘이 참석하지만 우즈베키 정부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러한 등록되지 않은 결혼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한 어레인지먼트에 있는 여성들은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 권리도 접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나이가 많거나 이혼했거나 과부인 여성들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두 번째 아내가 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이 여전히 강한 문화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을 더 안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복잡할 수 있지만 결혼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닥솥, 당근, 그리고 공동체가 포함됩니다. 많은 서구 국가에서 결혼식은 호텔에서 열리며 조명부터 음식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결혼식이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매우 개인적인 행사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전통 중 하나는 아쉬타르 라쉬, 어셰어 레쉬 또는 공동 플라브 요리입니다. 이는 친척과 이웃이 함께 모여 국가의 대표 요리를 축하하고 요리하는 경험입니다. 이 관습은 종종 신랑의 집에서 아침 일찍 시작됩니다. 남성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이웃, 아버지, 삼촌, 존경받는 노인들이 지름이 최대 5피트인 거대한 카잔 주변에 모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기를 준비하고 다른 이들은 당근을 썰며 몇몇은 불을 지핍니다. 요리 과정 자체가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되며 종종 민속 음악과 함께 그룹 간의 녹차가 나눠집니다. 음식이 배를 채워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빛나는 것은 미소입니다. 그런데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간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나보이 지역에 위치한 미로나 금광이 있는 곳으로 생산량과 면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금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서 금은 단순한 주요 수출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금의 문화적으로 독특한 사용 중 하나는 치과에서의 사용입니다. 많은 농촌 지역, 특히 나이 많은 우즈벡 여성들 사이에서 금치하는 지속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화 중이나 웃을 때 반짝이는 금라인 미소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다른 지역에서의 고급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치과 클리닉에서는 금 크라운, 금 교정기, 심지어 치아에 맞춤 각인도 제공합니다.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금치아가 이동 가능한 저축 형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 현금으로 팔 수 있습니다. 젊은 도시 거주자들이 이제 백색 세라믹이나 복합 재료의 치과 치료를 선택하고 있지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금미소가 스타일리시하고 존경받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건축물의 돔부터 축제, 디저트, 개인적인 치과 선택에 이르기까지 금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와 문화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높은 공중에 매달린 좁은 줄을 걷는 것이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다르부즈, 다보스라는 존경받는 문화 전통입니다. 수색이 된 이 강 워킹 예술은 나부의 독립기념일과 전국의 지역 여름 축제와 같은 주요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일상적인 거리 공연과는 달리 다르부즈는 진지한 공연 예술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지상에서 160피트까지 늘어뜨린 밧줄 위를 걷는데 이는 종종 건물관이나 마을 광장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흰색 자수가 놓인 의복과 부드러운 가죽 신발, 도피라고 불리는 두건을 착용합니다. 드럼이 쿵쿵 울리고 관중이 숨죽이는 가운데 이 공연자들은 놀라운 균형 감각으로 밧줄을 가로지릅니다. 다르보스의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그 깊은 역사입니다. 이 기술은 종종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일부 우즈벡 가족은 수백 년 동안 공연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람들이 보통 화면을 내려다보는 세상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다르보스 명인이 밧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보기 위해 위를 쳐다봅니다.
당신은 이런 공연을 보면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밧줄의 중앙에 도달하기 전에 손으로 눈을 가릴까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대답을 공유해 보세요. 카라칼 파키스탄은 독립국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내의 자치공화국입니다. 국토의 거의 40%를 차지하며 우즈베키스탄 구조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면적이 넓은 반면 국제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일부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카라칼 파키스탄은 자체의회와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헌법에는 독립을 위한 국민 투표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제안이 유쿠스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결국 개정 초안에서 해당 조항을 복원했습니다. 카라칼팍 사람들은 자신들의 튀르크어를 사용하며 낚시, 사냥, 자수에 기반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거지는 전통적인 도메듀르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 누쿠스에는 방대한 소련 아방가르드 미술을 소장한 사비츠키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한된 산업, 아랄의 위기의 환경적 악화 및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이들을 우즈베키스탄 외부로 이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돌아가 보세요. 여기서 보는 거의 모든 차가 같은 배지를 단 이유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면 도로 위에 거의 모든 차가 쉐보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쉐보레 모델은 오랫동안 자동차 및 경량 트럭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새로운 차량 판매의 약 94%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제너럴 모터스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전의 GM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오토모터스라는 합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생산 공장은 안디잔 지역 아사카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 25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여 쉐보레가 이 나라에서 유일한 대량 생산 자동차 브랜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현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약 7,000달러에서 14,000달러 정도이며 많은 수입 세금이 면제됩니다. 반면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과 같은 브랜드의 차는 높은 관세와 운송 비용으로 인해 종종 1.5배에서 2배 더 비쌉니다. 일본 차량은 신뢰성으로, 독일 차량은 고급성으로 높이 평가받지만 평균 연간 소득이 2,500달러 이하인 나라에서는 쉐보레가 가장 저렴하고 실용적인 선택으로 두드러집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 이상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의식이자 환대의 표현이며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연결고리입니다. 매 식사는 보통 오후에 시작됩니다. 가족 모임이나 예상치 못한 방문 중에도 사람들은 종종 5에서 7컵의 차를 마십니다. 많은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한 가지 특징은 각 컵에 따르는 양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색함의 표시가 아니라 의도적인 예절의 행위입니다. 적당한 양을 제공함으로써 손님이 더 요청하도록 초대하고 이는 더 오래 머무는 것에 대한 편안함과 관심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복적인 리필은 신뢰와 사회적 연결을 쌓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컵을 한 번에 가득 채우는 것은 조용하지만 널리 이해되는 사회적 신호로 방문을 마무리할 시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차의 선호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시원하고 비옥한 포르가나 계곡에서는 민트가 첨가된 녹차가 선호됩니다. 반면 건조한 서부 지역인 카라칼 파키스탄에서는 강한 홍차가 일반적으로 느리게 즐겨지며 자주 과일 잼이나 마른 평빵과 함께 제공됩니다. 잘못된 종류의 차를 잘못된 지역에서 제공하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제공하거나 프랑스에서 차가운 레드 와인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가벼운 문화적 실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2개의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해안선이 없으며 이웃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터키메니스탄이 모두 내륙 국가임을 의미하며
그 면적은 약 17만 2,700제곱마일로 캘리포니아와 비슷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면적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며 2025년 기준으로 3,6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가장 인구 밀집 국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름은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민족인 우즈벡인들의 땅을 의미합니다. 공식 언어는 우즈베거이지만 러시아어도 여전히 널리 사용됩니다. 문해율은 인상적인 99%에 달합니다. 연간 최대 265일의 맑은 날씨를 경험하며 여름은 화씨 113도에 달할 정도로 뜨겁고 겨울은 화씨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기후는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멜론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코르줌과 푸르가나 계곡에서 자주 재배됩니다. 역사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주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마르칸트, 부카라, 타슈켄트, 코칸과 같은 도시들은 여전히 놀라운 건축물과 깊은 문화적 뿌리를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우즈베키스탄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멈춘다고 생각한다면 타슈켄트의 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낮에는 수도가 조용하게 느껴지지만 해가 진 후에는 거리가 생동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도심 도로는 여전히 가장 흔한 자동차인 흰색 쉐보레로 가득하고 도시의 불빛은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타슈켄트의 밤문화는 타슈켄트 텔레비전 타워가 보이는 루프탑 바, 라이브 어쿠스틱 음악이 흐르는 동유럽 스타일의 펍, 그리고 지역 DJ들이 깊은 하우스 음악과 중앙아시아의 리듬을 믹스하는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장소는 아침 3시 또는 4시까지 열리며 운영되는 카페는 학생들, 커플들, 그리고 야행성을 즐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더욱이 여성들이 밤문화를 즐기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대적인 패션으로 차려입은 여성들은 자신감 있게 대화하고 춤추며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이곳의 밤문화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 분위기를 더합니다. 거리 음악가들이 기타를 연주하고 사이드워크에서 노래를 부르며 소규모 인파를 형성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에어타이머 광장과 코르수 바자르 같은 지역은 여전히 케밥을 굽는 소리와 불빛이 반짝이며 웃음소리가 밤하늘 아래에서 메아리칩니다. 타슈켄트의 밤에 대해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망이 좋은 루프탑을 찾거나 새벽 전에 거리 가수의 마지막 노래를 듣기 위해 멈춰 설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생활비를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타슈켄트에서 지역 식사는 3달러에서 5달러 사이이며 고급 저녁 식사는 레얼리 15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카푸치노는 약 1.5달러로 주요 서구 도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원룸 아파트 임대료는 월 250달러에서 달러 400 사이입니다. 중심부 외부에서는 가격이 약 150달러에서 달러 250로 떨어집니다. 전기, 가스, 물 및 인터넷을 포함한 월별 공공요금은 보통 40달러에서 60달러 정도 됩니다. 고속 인터넷 요금은 월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 추가됩니다. 대중교통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은 약 15달러에서 달러 20이며 도시 전역을 이동하는 택시 요금은 보통 2달러에서 달러 4 사이입니다. 휘발유는 갤런당 평균 달러 2로 미국 가격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으로 1인 가구는 타슈켄에서 월 500달러에서 달러 700의 예산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막 기후와 제한된 예산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사막 기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연중 내내 활기찬 문화축제를 엽니다. 가장 유명한 축제는 3월 21일에 열리는 MVU로 페르시아 새해와 봄의 도래를 기념합니다. 가족들은 민속춤, 플라프 잔치, 그리고 저으면서 만들며 재생을 상징하는 달콤한 밀가루 죽인 수말락을 위해 모입니다. 5월에는 부카라에서 실크와 향신료 축제가 열리며 상점들이 실크, 향신료, 도자기 및 전통 공예품을 제공하고 지역 의상을 입은 공연자들이 퍼레이드를 선보입니다. 여름에는 카라칼 팡리스탄에서 멜론의 날이 개최되어
향과 맛으로 유명한 거대한 달콤한 멜론을 선보입니다. 가을에는 여름이 지나고 라자스탄 광장이 샤크 토론토 국제음악축제의 무대가 되어 50개국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문화 전통에 뿌리를 둔 음악과 춤을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는 타시켄 국제영화제가 열리며 실크로드의 보석으로도 알려진 이 축제에서는 소련 시대의 영화관에서 국제영화를 상영해 우즈베키스탄의 지역 예술 및 문화에서의 성장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결합된 주거 형태를 제공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여름에 여전히 유르트라는 원형 천막이 사용됩니다. 가볍고 시원한 유르트는 우즈벡, 투르크멘, 카자흐 및 케레시의 유목민족 뿌리를 반영합니다. 오늘날 유르트는 종종 뒷마당에 설치되어 차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소규모 모임을 위한 여름 라운지로 사용됩니다. 타슈켄트와 사마르칸드 같은 도시에서는 건물이 지리적 특성에 따라 형성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진이 잦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4층 또는 5층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많은 도시 중심부에 붐비는 스카이라인과는 달리 넓고 탁 트인 도시 풍경을 만듭니다. 한편 부유한 동네에서는 고급 주택이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영향을 혼합하여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저택은 종종 대리석 벽, 도명 지붕, 내부 안뜰, 분수, 심지어 금도금된 포터를 특징으로 하여 문화유산과 현대의 불을 결합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플라브입니다. 양고기, 당근, 양파, 마늘로 만든 쌀 요리인 플라브는 자주 병아리콩, 건포도 또는 메추리알과 함께 제공됩니다. 하지만 플라브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국에는 60개 이상의 인정된 지역적 변형이 있습니다. 타슈켄트에서는 대규모 결혼잔치에서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주철 냄비인 카잔에서 조리된 플라브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2017년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이 7,000kg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브를 제공하여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요리는 건설 크레인으로 저어졌습니다. 빵은 현지에서 나안 또는 오브나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깊은 문화적 및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빵을 거꾸로 두거나 땅에 놓는 것은 신이 선물로 여겨져 무례하다고 간주됩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의 제빵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둥근 무각의 빵을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는 조각이 새겨진 나무 틀을 사용하여 식용예술과 같은 복잡한 패턴을 만듭니다. 유럽이 치즈로 유명한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발효된 말 우유인 쿠미스를 제공합니다. 약간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고산 지역에서 소비되며 첫 방문객들에게는 놀라운 신맛과 크리미한 맛을 제공합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로 지지를 표현해주시고 더 많은 흥미로운 비디오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